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에도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화는 냈지만 외압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한편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수사 종료 단 17일을 남겨두고 세 번째 소환 통보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안전 문제와 변호인단 요청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하 통로를 이용하며 출석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오늘 특검에 자진 출석하였고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별도로 예우 차원의 면담은 갖지 않고 변호인 접견 이후 곧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특검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혐의 전반을 추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한 차례 조사로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추가 소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앞서 한 차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추가 수사로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해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 박 전 장관이 국회가 입법 독재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은 뒤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주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방관한 것으로 특검이 판단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 유지해 표결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적시했습니다. 또 한 전 대표는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 입장인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